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Affirmation, 저자는 노아 세인트 존,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결국 나는 낙심하고 패배한 기분으로 불을 끄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에 여느 날처럼 샤워를 했다. 다만 이 특별한 날 아침에는 내 생각이 전날 밤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달랐다. 내 머릿속에서 많은 질문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질문들은 단순했지만 심오한 것이었다. 다만 당신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왔는데 어째서 지금도 믿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했는데도 이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관한 좋은 것을 믿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더 쉬운 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때 나를 툭 친 것이 있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나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나는 인간의 생각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의 질문이 내 머릿속에 생겼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 놓는 질문이었다. 만일 인간의 생각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면 믿지도 않는 말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광처럼 나타난 통찰 덕분에 나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거듭 반복해온 그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한 이유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제야 비로소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즉시 나는 그 긍정적인 말들을 아무리 오래 그리고 자주 반복해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 한 가지를 고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말을 믿지 않기로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풍성한 삶을 얻지 못했다.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다. 만일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릇된 질문을 멈춘다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1997년 4월 24일 아침에 샤워를 마쳤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 생각했다.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이란 대답을 요구하는 탐구의 표현이다. 질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은 질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아는가?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어쩔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수 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샤워가 있었던 그 운명의 아침에 나는 인간의식의 이 단순한 진리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다.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대부분은 문제를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애려 한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인간 존재의 난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아직 답이 주어지지 않은 질문에 불과하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거창한 문제까지 모든 문제는 대답을 찾는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중단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의 엄청난 부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모든 사람이 적절한 의식주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자신을 위해 부를 창출하며 사회가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하기 쉬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모든 대답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일상적이면서도 한결같은 문제는 어떤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과 가치관과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중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을까? 당신도 알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이나 체중을 줄이는 법, 더 행복해지는 법 등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매일 만나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생각해보자. 한 가지 방법은 나는 부자다, 나는 날씬하다, 나는 행복하다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확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말을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믿음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말에 대해 예, 맞아요 라고 반응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 당신도 만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면 내가 매우 강력하면서도 단순하여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이 가볍게 지나쳐 버리는 것을 소개하겠다. 아직도 긍정적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방법. 1997년 4월 운명의 아침.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 중에 내가 얻은 놀라운 깨달음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우리의 내적, 외적 질문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내가 발견하기까지 누구도 완전히 깨닫거나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 탐색 기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대답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 두뇌의 기능을 내재된 전제 요인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늘은 왜 푸른가 라고 질문한다고 해보자. 지금 당신의 두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당신의 두뇌는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종종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뿌리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다. 에머스는 이것을 제1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가르쳐 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질문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만 변화시키면 믿음의 간격을 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는 것이다. 힘을 주는 질문과 힘을 빼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힘 빠지는 질문부터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힘 빠지는 질문을 affirmation, 즉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보겠다. 힘 빠지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힘을 빼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행동할 능력을 뺏어가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왜 이렇게 나는 빈털터리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늘 돈이 모자란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이런 것이 바로 힘을 빼는 질문의 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이 부정적인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보라고 권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라. 준비되었는가? 왜 나는 돈이 부족할까? 왜 나는 외톨이일까? 왜 나는 자꾸만 실패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말해 보았는가? 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불쾌하지 않은가? 내가 세미나와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부정적 사고라고 일컫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에 열거한 부정적인 질문, 즉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로 인해 궁극적인 결과는 당신이 집중한 그것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스스로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지금 당장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가 규칙적으로 하는 가장 많이 힘을 빼는 질문 5가지를 써보라. 그와 같이 힘을 빼는 이런 질문은 당신이 과거에 만난 사람에게서 비롯될 수도 있고 당신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당신 자신의 힘을 빼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 쓰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리겠다. 다 쓴 소감이 어떤가? 끔찍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더 나은 길을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힘을 주는 질문, 올바른 질문. 이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힘 빠지는 질문들을 알았다. 지금쯤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 그것이 내가 해온 힘 빠지는 질문이라면 힘을 주는 질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주니 기쁘다. 힘을 주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과 정반대 효과를 내는 질문이다. 힘을 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행동할 힘을 앗아간다. 반대로 힘을 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자신인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질문은 행동을 취하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또한 힘을 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인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하여 긍정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진실을 말하는 대답으로 이끌어준다.
잠시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 앞에서 당신이 쓴 힘 빠진 5가지 질문을 힘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썼다면 힘을 주는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여유로울까? 라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는 나는 왜 다이어트가 이토록 쉬울까가 될 것이다. 이해되는가? 펜을 들고 당신이 썼던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쓰라. 어포메이션의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굉장하지 않은가? 당신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지금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의 차이를 쓰라. 축하한다. 이제 당신은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다. 어포메이션이라고 한 이유. 나는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고 묻는 과정을 어포메이션 방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다면 어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샤워 중에 놀라운 발견을 한 후 나는 힘을 주는 질문을 하는 과정은 자기 개발과 개인 성장 분야에서 완전한 혁명이 될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좋아했던 과목 중 하나가 라틴어였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겪은 후 나는 애포메이션이 확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피르마레에서 온 것임을 떠올렸다. 그런 다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만일 애포메이션이 긍정적인 말이라면 힘을 주는 질문을 설명하는 완벽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자 곧바로 답이 떠올랐다.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성하다라는 단어는 형성하다 또는 형태를 주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포르마레에서 온 것이다. 그때 무언가를 확고하게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형태이면 어떡하지? 그것은 원하지 않는 삶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단순히 말을 사용하여 믿음의 격차를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해되었다. 그들은 어떤 것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새로운 신념 체제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마치 기초를 만들지 않고 집을 세우려 하는 것과 같다. 무엇을 확고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뿌리는 생각의 씨앗을
변화시킬 질문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affirmation이라는 말과 가르침이 생겨났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인터넷이나 구글, 컴퓨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을 떠올려보라. 얼마 전만 해도 인류 역사에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말하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가 존재한 환경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단어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새로운 생각의 기술을 가르친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의 기술과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할 단어인 affirmation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affirmation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거나 이제까지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이미 affirm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혹은 나는 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라는 식의 생각은 명백하게 부정적인 affirmation이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면서도 힘을 빼는 질문은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이며 이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위,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affirmation을 사용하여 삶을 재창조하는 능력은 당신 안에, 즉 당신의 기적적이고 신기한 마음 안에 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어떤 식으로든 affirmatio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삶을 만들지 말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하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affirmation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면 과학과 종교, 철학, 수학, 역사 및 인류 역사의 모든 예술 활동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장을 보기 바란다. affirmation이 당신에게도 통할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인류 역사를 창조해온 이 질문을 보라. 나는 왜 살아있는가? 지금까지 affirmation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affirmation, 저자는 노아 세인트 존,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결국 나는 낙심하고 패배한 기분으로 불을 끄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에 여느 날처럼 샤워를 했다. 다만 이 특별한 날 아침에는 내 생각이 전날 밤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달랐다. 내 머릿속에서 많은 질문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질문들은 단순했지만 심오한 것이었다. 다만 당신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왔는데 어째서 지금도 믿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했는데도 이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관한 좋은 것을 믿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더 쉬운 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때 나를 툭 친 것이 있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나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나는 인간의 생각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의 질문이 내 머릿속에 생겼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질문이었다. 만일 인간의 생각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면 믿지도 않는 말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광처럼 나타난 통찰 덕분에 나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거듭 반복해온 그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한 이유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제야 비로소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즉시 나는 그 긍정적인 말들을 아무리 오래 그리고 자주 반복해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 한 가지를 고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말을 믿지 않기로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풍성한 삶을 얻지 못했다.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다. 만일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릇된 질문을 멈춘다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1997년 4월 24일 아침에 샤워를 마쳤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 생각했다.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이란 대답을 요구하는 탐구의 표현이다. 질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은 질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아는가?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어쩔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수 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샤워가 있었던 그 운명의 아침에 나는 인간 의식의 이 단순한 진리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다.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대부분은 문제를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애려 한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인간 존재의 난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아직 답이 주어지지 않은 질문에 불과하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거창한 문제까지 모든 문제는 대답을 찾는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중단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의 엄청난 부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모든 사람이 적절한 의식주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자신을 위해 부를 창출하며 사회가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하기 쉬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모든 대답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일상적이면서도 한결같은 문제는 어떤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과 가치관과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중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을까? 당신도 알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이나 체중을 줄이는 법, 더 행복해지는 법 등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매일 만나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생각해보자. 한 가지 방법은 나는 부자다, 나는 날씬하다, 나는 행복하다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화금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말을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믿음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말에 대해 예, 맞아요 라고 반응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 당신도 만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면 내가 매우 강력하면서도 단순하여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이 가볍게 지나쳐 버리는 것을 소개하겠다. 아직도 긍정적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방법. 1997년 4월 운명의 아침,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 중에 내가 얻은 놀라운 깨달음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우리의 내적, 외적 질문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내가 발견하기까지 누구도 완전히 깨닫거나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 탐색 기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대답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 두뇌의 기능을 내재된 전제 요인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늘은 왜 푸른가 라고 질문한다고 해보자. 지금 당신의 두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당신의 두뇌는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종종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뿌리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다. 에머스는 이것을 제1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가르쳐 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질문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만 변화시키면 믿음의 간격을 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는 것이다. 힘을 주는 질문과 힘을 빼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힘 빠지는 질문부터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힘 빠지는 질문을 affirmation, 즉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보겠다. 힘 빠지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힘을 빼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행동할 능력을 뺏어가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왜 이렇게 나는 빈털터리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늘 돈이 모자란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이런 것이 바로 힘을 빼는 질문의 예다. 이런 질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이 부정적인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보라고 권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라. 준비되었는가? 왜 나는 돈이 부족할까? 왜 나는 외톨이일까? 왜 나는 자꾸만 실패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말해 보았는가? 의식적으로 힘 빠지는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불쾌하지 않은가? 내가 세미나와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부정적 사고라고 일컫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에 열거한 부정적인 질문, 즉 힘 빠지는 질문을 한다. 그로 인해 궁극적인 결과는 당신이 집중한 그것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스스로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지금 당장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가 규칙적으로 하는 가장 많이 힘을 빼는 질문 5가지를 써보라. 그와 같이 힘을 빼는 이런 질문은 당신이 과거에 만난 사람에게서 비롯될 수도 있고 당신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당신 자신의 힘을 빼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 쓰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리겠다. 다 쓴 소감이 어떤가? 끔찍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더 나은 길을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힘을 주는 질문, 올바른 질문. 이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힘 빠지는 질문들을 알았다. 지금쯤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 그것이 내가 해온 힘 빠지는 질문이라면 힘을 주는 질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주니 기쁘다. 힘을 주는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과 정반대 효과를 내는 질문이다. 힘을 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아닌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행동할 힘을 앗아간다. 반대로 힘을 주는 질문은 당신이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자신인 것에 생각을 집중하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질문은 행동을 취하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또한 힘을 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인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하여 긍정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진실을 말하는 대답으로 이끌어준다. 잠시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 앞에서 당신이 쓴 힘 빠진 5가지 질문을 힘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썼다면 힘을 주는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여유로울까? 라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는 나는 왜 다이어트가 이토록 쉬울까가 될 것이다. 이해되는가? 펜을 들고 당신이 썼던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꾸어 쓰라. 어포메이션의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굉장하지 않은가? 당신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지금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에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의 차이를 쓰라. 축하한다. 이제 당신은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다. 어포메이션이라고 한 이유. 나는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고 묻는 과정을 어포메이션 방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다면 어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샤워 중에 놀라운 발견을 한 후 나는 힘을 주는 질문을 하는 과정은 자기 개발과 개인 성장 분야에서 완전한 혁명이 될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좋아했던 과목 중 하나가 라틴어였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겪은 후 나는 애포메이션이 확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피르마레에서 온 것임을 떠올렸다. 그런 다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만일 애포메이션이 긍정적인 말이라면 힘을 주는 질문을 설명하는 완벽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자 곧바로 답이 떠올랐다.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성하다라는 단어는 형성하다 또는 형태를 주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포르마레에서 온 것이다. 그때 무언가를 확고하게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형태이면 어떡하지? 그것은 원하지 않는 삶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단순히 말을 사용하여 믿음의 격차를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해되었다. 그들은 어떤 것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새로운 신념 체제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마치 기초를 만들지 않고 집을 세우려 하는 것과 같다. 무엇을 확고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뿌리는 생각의 씨앗을 변화시킬 질문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포메이션이라는 말과 가르침이 생겨났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인터넷이나 구글, 컴퓨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을 떠올려보라. 얼마 전만 해도 인류 역사에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말하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가 존재한 환경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단어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새로운 생각의 기술을 가르친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의 기술과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할 단어인 어포메이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포메이션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거나 이제까지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혹은 나는 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라는 식의 생각은 명백하게 부정적인 어포메이션이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면서도 힘을 빼는 질문은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이며 이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위,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어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삶을 재창조하는 능력은 당신 안에, 즉 당신의 기적적이고 신기한 마음 안에 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어떤 식으로든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삶을 만들지 말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하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포메이션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면 과학과 종교, 철학, 수학, 역사 및 인류 역사의 모든 예술 활동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장을 보기 바란다. 어포메이션이 당신에게도 통할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인류 역사를 창조해온 이 질문을 보라. 나는 왜 살아있는가? 지금까지 어포메이션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